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재판 2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재판 공개라고 정말 설레발을 엄청 떨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렇지도 않고 안정적이었고 여러분 재판 공개한다고 정말 모욕을 주고 싶어서 그들은 난리였지만 전혀 그런 표정도 없는 얌전하게 차분하게 지나간 2라운드 재판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몇 가지 살펴보겠고요. 네, 오늘 덕수형이 시동을 부릉부릉 건다는 특별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덕수 대행을 요즘 덕수형이라고 부른대요. 덕수형. 그런데 시동 확실히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을 했었거든요. 오늘 밤 2대2 회담을 마치고 출마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행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라십니까? 근데 민주당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특히 김민석인가요? 계속해서 불출마 선언하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 바보,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천재. 자, 오늘 그 뉴스도 살펴볼 거고요. 국힘 토론회 어제 보셨습니까? 토일 이틀간 연속으로 했는데요. 저도 어제도 보고 엊그제도 봤습니다. 뭐가 제일 재밌었습니까? 아무래도요, 제가 이번에 홍을 응원했습니다. 홍 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나경원 의원도 전투력이 아주 뿜뿜해졌습니다. 근데 이철우 도지사님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찐이었어요. 왜? 그냥 한동훈이요. 이러다가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국힘 토론의 내용인데요. 아쉬운 것도 많았습니다. 저게 뭘까?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좀 더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방송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더워졌죠? 무지 덥네요. 이 옷이 지금 더워요. 그러면은 이쁘게 딱 입고 하십시오. 오히려 그게 더 벗어도 돼요? 예, 오히려 이쁘게 입고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너무 더워하시는 거죠. 이게 옷이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더워요. 네, 정 변호사님. 네. 지금요, 일단 1번 뉴스 먼저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덕수형 얘기인가요? 네, 한덕수 대통령 후보 추대위 곧 출범. 네. 이 소식 좀 전해주세요. 한덕수 대통령 후보 국민추대위가 곧 출범을 한다 그럽니다. 지금 22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대선 출마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손학규는 민주당이, 굳이 얘기하면 민주당 사람이죠. 그죠? 고검도 민주당 사람이죠. 그 뭐예요? 네? 왜 다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복 국정원장, 김만복 국정원장은 이제 우리 우파 쪽 사람이고, 황우여 지금 중앙당 선관위원장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정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 추대위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 중요하냐? 이 이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원칙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원칙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보수의 길이에요. 그게 보수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있는 안팎의 여러 가지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지금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뭡니까? 한덕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재명도 자신의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생각을 하면 본인보다 한덕수 총리가 현재의 어떤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필요한 지도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정 변호사님이 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재명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정말 잘 나가다가 이재명에게 지금 뭘 바라신 거예요? 아니 이재명도 지가 속으로 느낄 거예요. 아니 뭘 느껴요? 정 변호사님 갑자기 잘 나가다가 그렇게 3000% 훅 빠지니까 제가 이렇게 방심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왜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난리법석을 띄우느냐, 그런 열등감의 반영이
생각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갖다가 이재명도 이해할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정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쿨한 사람은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은 뭐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뛰어나고 훌륭하면 인정해 주잖아요. 네. 근데 좌파들은 인정을 안 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갉아먹고 끌어내리고 막 상처를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재명이 직접 나서진 않지만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막 나서갖고 어떻게든지 한덕수 총리를 뭡니까? 끌어내고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출마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세는 바로 한 총리이기 때문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한덕수 총리께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부릉부릉부릉. 국민추대위가 내일 출범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여러분은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실요, 오늘 우리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에 제 글이 하나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지금, 자, 정말로 나왔는데, PD님 띄워주세요. 정말 저희 신문에 나왔어요. 제 글이. 오늘 나온 글입니다. 제가 쓴 글이 나왔는데요. 정 변호사님 오늘 네. 나온 거 맞죠? 예, 유채고가 아주 시적절하게 너무나도 멋진 글을 썼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바로 이 덕수형이 왜 나와야 하냐. 누구나 결단할 때가 있는 것처럼 한덕수 우리 총리께서 덕수형이 지금은 결단할 때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글을 한번 써볼까라고 제가 오늘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유채고가 쓴 이 글을 보고 아유 뭐 내가 굳이 글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정 변호사님이 한번 읽어주실 테니까요. 네. 제가 쓴 왜 사람들이 덕수형을 부르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들어보시고 공감을 해주시면 공감이 되면 공감이 된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주세요. 읽어주세요. 아니 낭낭한 목소리로 유채고가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읽어주십시오. 왜 우리는 지금 덕수형을 부르는가? 2025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거센 파도 위에 있다. 국민의힘은 8명의 주자로 당내 경쟁을 시작했지만 그 이름들 너머로 국민들은 한 사람을 조용히 주목하기 시작했다.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누군가는 그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덕수형. 누군가의 형, 삼촌처럼 느껴지는 그 호칭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다. 정치에 지친 국민들이, 이 표현 너무 좋아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싶을 때 부르는 이름이다. 최근 알려진 발언 하나가 전국을 뒤흔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것이 내 사명이다. 사석에서 전해진 이 짧은 한마디는 돌처럼 묵직하게 정치권과 국민들의 마음에 박혔다.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그 여우는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술렁이고 국민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불편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들이 흘러나왔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며 서울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관세 협상에 고객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친 말도 서슴지 않았다. 노역의 대통령병 중증이라는 막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대묻게 만들었다. 왜 그들은 아직 출마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답이 왜 한덕수가 대세인가라는 질문에 담겨있다. 첫째, 그의 경험의 이름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그 이후에도 한국무역협회 회장,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며 5개의 정권을 거쳤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자리에 선 그는 정쟁보다 국익을 아는 사람이다. 그토록 많은 정권에서 신뢰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측면이다. 그것은 단순한 경력이 아니다. 둘째, 그의 무색무취의 신뢰를 갖는다. 한덕수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진영에 치우치지 않았다. 그는 정치를 업으로 삼지 않은 사람이다. 관료로서의 철학은 실용과 안정, 그리고 국가의 이익에 있었다. 그래서 정치적 색채의 필요함을 느낀 국민들이 다시 그의 이름을 찾는다. 이념보다 실력, 감정보다 이성을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그는 귀한 존재다. 진영을 나뉘고 갈등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는 드물게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맞는 말이네요. 셋째, 그는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변수에 대한 유일한 대항점으로 떠오른다. 이재명 후보는
강한 결집력을 지닌 인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한덕수 대행의 이재명을 막는 것이 사명이라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전국을 바라보는 전략적 시선이다. 국민은 극단의 정치를 두려워한다. 한덕수는 그 불안을 덜어주는 존재다. 넷째, 그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관리형 리더의 상징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고령화, 경제 침체, 국제 정세의 불안정 속에 있다. 카리스마보다는 조정이, 선동보다는 신뢰가 필요한 시기다. 한덕수는 바로 그러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다. 그는 큰 목소리로 자신의 정당성을 외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시스템을 존중해왔다. 위기를 조율하고 문제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절실하게 찾고 있는 리더의 모습이다. 다섯째, 보수 진영의 빈 공간이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 보수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이 뚜렷하지 않다. 보수 안에서도 갈등이 깊어지고 인물난이 심각하다.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는 마치 오래전에 준비된 카드처럼 조명된다. 그는 스스로 나서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나온다면 이라고 말을 한다. 여섯째, 그는 국민통합의 열쇠다. 호남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일할 줄 아는 관료, 지역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비판도 있다. 비전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 결정력이 약하다는 평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선동적인 비전보다는 지속가능한 질서가 필요한 때다. 한덕수는 정치를 혼란에서 구조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정치의 기초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조정자이다. 그래서 그는 대세가 아니라 필요다. 그리고 정치는 결국 필요한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이다. 아직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은 한덕수를 향해 막말과 조롱을 퍼붓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되묻는다.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그를 지켜야 할 때가 아닌가. 그는 아직 나가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국민이 그를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덕수형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다. 찾아보면 우리에겐 분명 수많은 덕수형이 있을 것이다. 유여해. 예, 개건 논설위원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난 주말에 써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시아 투데이에 실린 글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후보 국민추대위가 출범된다고 하니까 시기가 참 적절했던 것 같아요. 어디 기자한테 전화가 왔었다며요. 이거 아시고 뭐 논평 쓰셨냐고. 근데 어떠십니까, 정 변호사님? 아니, 뭐 일단 이게 풍향이 좀 이렇게 방향이 불까요? 뭐 저는 반드시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럼 반드시 한덕수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수 우파의 좋은 후보들도 있는데 그분들과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이 같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고민하면서 미래를 함께 지향해 나간다면은 그러면 정말 이번 대선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더 좋은 리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여러분 제가 적은 것은요. 덕수형을 왜 부르는가인데요. 저는 덕수형이라는 그 이름을 씀으로써 우리는 이런 리더를 원한다는 글도 쓰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글을 읽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그런 리더가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지 치유와 회복의 리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리더. 그리고 너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원하는 리더.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가는 리더. 그런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지금 12번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게 있죠. 2+2 통상협의 24일 개최라고 하는데 24일이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 변호사님? 예, 뭐 한대행이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미국과의 통상협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입장이 또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유연하게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통상 협의를 하는데 우리 대표는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장관입니다. 두 분 다 실력과 경력 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대로 챙겨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대행 한 총리를 포함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아마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국익이 최우선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말 중에 그쵸? 치유와 회복이라는 단어 되게 좋죠. 저는 이번 대통령은 치유와 회복의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뭐 이런 거 말고요. 치유와 회복 너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대통령.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한덕수 하니까 이름이 되게 후덕하네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덕수 하니까요. 철이와 영희처럼 철수 말고요. 철이와 영희처럼 덕수 하니까 참 이렇게 이름이 후덕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정 변호사님. 네, 그렇네요. 오히려 뭐 문재인이 네. 뭐 이재명이 이런 이름보다 덕수라는 이름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뭔가 그 이름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 같고 죄가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그 한덕수라는 이름에서 그죠 덕 이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제가 적었던 것은 그런 대통령을 원한다는 건데 13번 뉴스입니다. 어디 국민 앞에 헛소리를 쏟아낸 말 한덕수 노코멘트 직격. 정 변호사님 이 뉴스 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게 이제 그 방금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정신 나간 거. 김민석인데 네. 김민석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김민석이 나서느냐. 김민석은요 옛날 노무현과 그리고 정몽준의 단일화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당시에 지지했던 정몽준이 단일화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길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노무현이 이겼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본인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단일화의 어떤 효과가 나타난 것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민석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의 후보와 1대1 구조가 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돼요. 어젠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날 대선 전날 갑자기 정몽준이 단일화 지지 선언을 철회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이해창 총리가 유리하게 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노무현이 당시에 정몽준의 집 앞에 가가지고 다른 의원들과 함께 집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달라고 막 이렇게 그 추운 데서 막 벌벌 떨면서 그 모습이 거의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생방송이 됐어요. 응? 그러면서 그들이 결집하고 온갖 동정표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노무현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만큼 단일화라는 이슈는 자 단일화를 한다? 단일화를 할까? 단일화 결과는 어떨까? 단일화가 유지될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뭡니까?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틱한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한덕수라는 분을 불러내야 됩니다. 왜 불러내야 되냐면요. 아니 지금요 솔직히 말합시다. 뭐? 80몇 프로? 90몇 프로? 이재명 독주 지금 민주당의 난리예요. 누가 이겨요? 지금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러면 선거 그냥 포기할까요? 뭐라도 해야죠. 아까 누가 댓글 쓰셨더라고요. 이재명을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맞아요. 뭐라도 해야죠. 그러면 덕수형이 아니라 덕수옹이라도 나와야 돼요. 덕수옹이라도. 그러면 그분이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드라마틱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어제 보시니까 재밌던가요? 국민의힘 후보? 근데 제가 진짜 이거는 한마디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준비를 안 했나? 양향자라는 분이요. 양향자라는 제가 민주당에 있다가 온 55번. 아니 양향자라는 분이 민주당에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혁신당에 가 있더니 민주당이 아니었죠.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죠. 맨날 그 광주에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혁신당에 가 있더니 네. 갑자기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반탄 후보와 같이 못 간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안 나쁘세요? 이 사람이 왜 국민의힘 후보예요? 뜬금없이 들어와가지고 나 국민의힘 후보예요 하더니 반탄 후보와 같이 못 가. 자, 양양자 탈당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향자가 왜 들어와 있냐고요. 아니 양양자가 전 국회의원이고 저 사람이 뭐 나름대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고졸 출신인데 임원이 됐다 그래서 당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양양자가 왜 민주당을 떠났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이 민주당을 떠난 이유는 뭡니까? 민주당에 사실은 민주가 없고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의 개판 5분 전이라는 게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그런 면에선 좋은데 그러면 양양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호남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호남을 배관시하고 그죠? 호남 발전에 도움이 안 됐고 그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해도 부족한데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갑자기 뭡니까?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고 총질을 하는 요번 대선 과정에서 말입니다. 저런 이야기는 뭡니까? 서로 자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양향자가요. 이준석 당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툭 튀어가지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요. 뭘 그렇게 쉽게 받아주냐고요. 후보라고 하니까 너무 쉽게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 들어오자마자 왜 국민의힘 내부를 갖다가 총질을 막 시작하냐고요. 그것도 뭐 탄핵을 갖다가 반대한 사람 후보와 같이 못 가? 그걸 왜 지가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기에 후보라고 지금 뛰고 있는 국민의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반탄 후보와 같이 못 가? 누가 너보고 가라고 했니?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데 이 양 말 나온 김에 다행히 저 내일 아닌가 22일이면은 이제 결정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래도 저런 말이 기사 나오는 게 아주 불쾌해요. 그 와중에 56번 볼래요? 이준석 내가 보수의 성골. 내가 듣다 저렇게 웃긴 얘기 또 처음 들어요. 내가 보수의 성골. 윤석열 한동훈은 근본이 없다. 아니 지가 윤석열 대통령을 왜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이런 뉴스까지 봐야 됩니까 정 변호사님? 글쎄 저 근본이 없다 하면서 자기가 성골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준석이한테 한마디 할게요. 네가 성골이면 그때 바른당 가서 안 되지. 그러니까 새누리당 우리 당시에 새누리당이 있었는데 그때 당대표 물러나라 그러고 그런 다음에 김무성 따라서 바른당을 갔잖아. 그때 호적 봤잖아. 그런데 어떻게 거길 나가놓고 성골이래. 그러면은 바른당이 분가야? 이준석 바른당이 본가야? 그런데 왜 다시 돌아와? 전부 다. 자 여러분 지금요 정 변호사님이 이준석도 바른당이 본가야 하고 계신데 이준석은 듣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정 변호사님. 네.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3번입니다. 정 변호사님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기념식이 있었대요. 조선공산당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 뉴스는 뉴스가 아니고요. 사설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뉴스는 거의 없어요. 서울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기념식. 사설이에요. 그런데 조선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이 4월 17일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렸대요.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 황석영이 4월 17일 오후 2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조선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대요. 뉴스가 하나도 안 나와서 몰랐어요. 대한민국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체제전쟁이다 이런 얘기할 때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어떻게 대한민국의 100주 대낮에 말입니다.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을 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는 공산당도 할 수 있지? 그죠? 이거는 정말 구닥다리 얘기예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부수려고 하는 그 세력한테는 그 민주주의가 허용되지 않아요. 공산당이 그런 세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100주년 기념선언을 했다? 그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1945년 광복을 맞이한 뒤에도 친일 반역자들이 역사를 농단하고 사회 지도층이 돼서 됐다. 그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1925년 4월 17일 박헌영, 김재봉 등이 조선공산당 창당을 했다. 마르크스의 한국의 플로레타리아는 단결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창당한 조선공산당. 그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하고 남한의 공산화를 위해서 지리산, 대구, 여수, 순천, 제주 등에서 빨치산 무장투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누가 허가해 준 거예요? 글쎄 이건 지네가 행사를 한 거니까는 몰라서. 근데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선공산당 기념식을 허가를 누가 해줘야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요즘에는 허가가 아니라 이거 내부 행사니까 따로 신고 같은 거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집회나 결사 집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지 몰랐다가 네. 뒤늦게 이것을 안 디지털 타임즈에 우리 에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몰랐다가 봅니다. 이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가 아니고 사설인데 이게 기사가 안 돼서 다들 모르고 지나갔는데 대한민국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선공산당 기념식 100주년 기념식 황석영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 이사장 황석영? 그 유명한 소설가. 예, 제가 조선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소식을 보고 진짜 부들부들 떨렸는데요. 4번 뉴스 보실래요? 부활 성야 미사 참석한 국힘. 기사 한번 보세요. 부활 성야 미사 참석한 국힘. 고해성사는 보셨습니까? 누구한테 한 얘기인 줄 아세요? 김문수. 또 누구였죠? 정 변호사님 제가 간 사람이? 나경원. 또 누군가 갔었는데.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네, 누가 또 갔어요.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 간 걸로 봤는데. 네네. 여러분, 그니까, 너. 권성동, 너 미사 보러 왔는데, 미사에 영성체 하려면 고백성사는 보고 하는 거니? 부활인데, 부활 고백성사는 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아주 못된 기사예요, 저거. 진짜 못된 게. 그러면 성당의 정치인이 간 사람들은 다 고백성사는 다 하고 갑니까? 민주당 사람은 다 하고 갑니까? 이재명은 어제 어디 갔어요?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예외죠. 저들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럴 것이 없고요. 끊임없이 우리 보수파의 국민과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과 회개는 우리의 몫이고요. 저들은 뭡니까? 항상 변명하고 본인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만. 근데 저 안에 기사 안에요. 회개하래요. 제가 그 말 한 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아이고 회개는 함부로 제가 정의구현 사제단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게 네, 저보고요. 회개하래요. 회개. 정의구현 아니 사제단. 회개 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개 사유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제가 옹호한다고 저한테 회개하래요. 제가 그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요즘 발끈발끈 하거든요. 정말 진짜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어떠십니까? 저런 기사가 대한민국에 나오고 있어요. 뭐 공산당 100주년 기념을 하지 않나? 너희 지금 아까 뭐 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고해성사는 하고 왔니? 이게 기사입니까? 자, 그 와중에 6번입니다. 민주당에서요. 한덕수 출마설 연기 피우며 국민 농락 당장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 아니 출마 선언 안 했는데 왜 불출마 선언? 아니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덕수 총리랑 국민의힘 후보가요. 단일화를 놓고 협상을 시작하는 그 직전부터 모든 관심은 거기에서 열려요. 자, 보세요. 지금은 뭡니까? 한덕수 총리 출마할까 안 할까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하나 정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냐 안 하냐가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뭡니까? 계속 같이 따라가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뭡니까? 어떤 이슈로 가겠어요?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냐 안 하냐 그죠? 그러면 또 뭡니까? 그 등록 기간 동안 내도록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엔 뭐예요? 단일화 하냐 안 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단일화가 하루 만에 되겠어요? 보나마나 또 얘기하다 보면 단일화 협상 과정이나 방식이나 이런 거 갖고 뭡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어렵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막 또 이러면서 온갖 하다가 갑자기 극적으로 단일화 합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이 대선이 시작되는 그 시간 동안에 모든 관심이 뭡니까? 이 단일화와 두 후보한테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 16대 대통령 선거 때요. 이해창이 한 달을 남겨놓고 한 20% 이상을 이기고 있다가 이 단일화 이슈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이 쓰나미에 휩쓸려 가지고요. 힘도 한번 못 써보고 졌다니까요. 네. 자,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조선 공산당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부활절에 성당에 미사 보러 간 사람들 보고 야 니네 고백성사는 했냐? 라고 조롱을 하는데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재판 두 번째 재판 있었고요. 형사재판 7번입니다. 두 번째 형사재판 플래시 세례. 여러분 기사 제목 볼래요? 플래시 세례. 자, 동영상 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걸 그렇게 조롱하면서 틀고 싶은 내용입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조롱하는 내용입니까? 이거 보니까 정 변호사님 막 너무너무 모욕적이에요? 아니요, 전혀요. 여러분 저 모습 보니까 대통령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모욕적입니까? 정말 석방 됐기 정말 다행이에요.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좀 마음 같아서는 좀 이렇게 거기 이제 그 방청객들이 있거든요. 네. 방청객들이랑 기자들이랑 이렇게 손 한번 멋지게 흔들어 주셨으면 좌파들이 아마 저 오늘 나쁜 밤에 것들 보세요. 잠을 못 잤을 것 같은데. 피고인석 저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붉은 넥타이 메고 덤덤한 표정. 아니 그럼 덤덤하지 그럼 표정에서 울까요? 덤덤한 표정이라고 그것도 또 지적을 해요. 네네. 변호인단 사람들 되게 많네요. 그렇죠. 정 변호사님 아는 분도 되게 많죠. 뭐 거의 대부분 알죠. 근데 저 중에서 지금 실력자가 한 명 들어왔다면서요. 누구죠? 위헌석 위헌석 변호사 우리 대학 동기인 친구인데. 네, 여러분 지금 이번에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를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위헌석 변호사님이 영입됐거든요. 저기 실력자라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법원 그 영장실질심사 담당이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위헌석 변호사는 상당히 이게 공정하고 또 아주 그 법리적으로 실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무죄를 받고 또 영장도 기각시키고 그래서 예, 아는 사람들은 알게 다 유명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 장면을 보고 뭐 넥타이 메고 덤덤한 표정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8번 뉴스 보면 아 근데 이 얘기 꼭 해야죠. 하세요. 자 이재명도 응? 형사재판 플래시 받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글 쓰시라니까요. 글을 써요? 아시아투데이 아까 저처럼 글 하나 쓰세요. 아, 그래. 우리 저 마치고 나서 우리 실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글을 쓰셔야죠. 네, 그럼 내일 써야 되겠네요. 네, 그 글을 써서 여론을 그럼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8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 보류했고 변호사들과 식사했는데 정 변호사님 저 끝에 글자 보세요. 아니 근데 뭐가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 없어는 왜 들어온 거예요? 밥 먹으면 안 되나요? 근데 뭐가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기사 끝에 죄책감 없어가 왜 들어간 거예요? 신당을 창당하려고 해서 죄책감이 없다는 건가요? 보류해서 죄책감이 없다는 건가요? 변호사들과 밥을 먹어서 죄책감이 없다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신당 창당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아, 조국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옛날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신당 창당했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네. 대통령이 신당 창당하면 큰일 납니까? 현재 지금 뭐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조국은 말입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서 대법원에 가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 나와가지고 얼마 하지도 못하고 바로 구속됐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직 그만두고. 아니 근데 무슨 죄책감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9번입니다. 근데 저 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주눅이 들고 대통령에서 탄핵당했으면 뭡니까? 막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막 얼굴에 근심 걱정이 돌고 아이고 뭐 형사재판에서 나 엄히 처벌받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시잖아요.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갈 때도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고 손을 흔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좌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지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오늘 재판의 핵심은 9번입니다. 군 지휘부 인원은 국회의원 뜻한다. 오늘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 변호사님. 네. 특별한 내용이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끌어내라고 했다 쳐요. 그런데 끌어내진 국회의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의 기능이 뭔가 마비되거나 방해된 거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결국 남는 건 뭐냐? 자, 국회를 마비시킬 의사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행위가 내란죄의 기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적어도 예비 음모 정도는 해당하지 않냐 그 수준의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근데 많은 군인들이요 결국은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야기나 내용의 강도나 이런 거를 보면 또 우리 이현석 제 친구인 위헌석 변호사가 저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내란죄는 무죄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기사를 보면요, 여러분 제목이 되게 악질적이에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첫 모습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영상 아까 보셨지만 저 모습이 뭐가 그렇게 비참한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비참하게 끌어내리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제목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피고인석에 앉은 이재명 이렇게 기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네. 연달아 피고인석에 앉은 이재명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이재명 피고인석에 앉은 지 30몇 회째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지금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1번 뉴스 보면 기도 안 차요. 민주당이 윤 재판부 직격
무죄 예단 굳히고 재판쇼. 근데 여러분 방금요 저 영상에서 무죄 예단이 어디서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꼬여도 한참 꼬인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무죄 예단 굳히고 재판한대요. 글쎄 우리 추미애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구속 취소를 한 거를 보면 무죄 예단의 심정을 굳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니 뭐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구속 취소는 구속 취소고 그리고 무죄는 추정하는 거고 그쵸. 재판을 진행해 봐야 유무죄가를 확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누가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18번 뉴스인데요.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아직 후보가 안 된 한덕수 대망론이고요. 갑자기 홍준표가 약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요. 오히려 후보 출마를 안 했는데 한덕수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홍준표가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무당층과 또 국민의힘층 이게 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대요. 자, 정 변호사님 지금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이 제일 앞장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뭐 보통 3강에 안철수냐 나경원이나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3명 가운데에서도 김문수 장관이 좀 앞서고 있었다고 다들 평가를 했는데 요즘에 그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이제 약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적합도 조사에서 지금 현재 홍 후보가 12%를 기록해서 한 후보 또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 등에 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판국에 제가 판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나와 있는 후보 8명이요. 거의 올망졸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훅 떨어져요. 그래서 4명은 눈에 그래도 대충 윤곽이 보이고 5명이라고 할게요. 5명은 대충 윤곽이 보이는데 나머지 셋은 저 밑에 있어요. 양양자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놀리는 걸까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20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좀 빠르게 좀 볼게요. 판단 여러분이 하세요. 정강훈, 윤, 집에서 유튜브만 보지 말고 예배 참석 한번 복권시켜 드릴게. 이 말에서 저는 유튜브만 보지 말고에 점을 찍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빴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유튜브만 본다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 때문에 저는 기분 나빴어요. 여러분 생각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복권시켜 드릴게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옛날 트라우마가 생각났습니다. 옛날에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킬게 그랬었거든요. 21번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정강훈 대선 출마한다. 이재명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은 안 된다고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22번 보겠습니다. 정강훈 대선 출마 윤석열 대통령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오겠다. 아니 지금요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때 보면서 좀 헷갈렸어요. 뭐지?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선시키면 시켰지 그러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자유통일당 모셔온다고 하고 근데 23번 23번 박지원요? 네. 박지원 정강훈 출마. 여러분이 해석하십시오. 저 이상 멘트 안 붙이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24번입니다. 권영세 국회 세종시대에 열겠다. 여의도 부지 국민품으로. 근데 정 변호사님. 네. 국민품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여의도 부지가 지금 국회의사당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준다면 줄 수 있는 저걸 거예요? 국민품으로 저거 마치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요. 26번입니다. 제가 이건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김문수 회고록이 나오는데요. 왜 노동운동부터 개헌 반대까지 가치관이 담겨 있죠?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 김문수가 누구냐고 사람들은 또 지적을 할 거예요. 자, 27. 되게 악의적이죠. 개헌 반대까지라는 저 표현이 매우 악의적입니다. 그럼 저건 캠프에서 고쳐야죠. 그렇죠. 왜 안 고치냐고요. 네. 캠프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나 보죠? 네. 좀 챙기세요, 캠프. 자, 29번입니다. 재밌는 뉴스 보겠습니다. 저 이 뉴스 되게 재밌었어요.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체력 얘기. 김문수 후보가 이제 나이는
제일 많잖아요, 현재. 뭐,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한덕수 총리가 더 많으시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51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김문수 우리 그 장관께서 되게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뭐, 턱걸이도 잘하시고, 팔굽혀펴기도 잘하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랑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 이렇게 턱걸이 하거나 뭐 이런 거로 이제 좀 한번 경쟁을 해보겠냐 이랬더니, 홍준표 후보 측에서 김 후보 응원한다, 모병장수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님 쫄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께서 되게 재밌는 그런 건데요. 체력이 되게 좋으세요. 자, 그런데 턱걸이 시합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만약에 턱걸이 시합을 하자 그러면 바로 밑에 홍준표가 아니라 한동훈이랑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바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무님, 유 교수, 정광훈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근데 저 욕한 게 아니고 기사 제목만 읽어드렸습니다. 욕했다고 얘기하면 허위사실 유포. 아니, 오히려 정광훈 목사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정광훈 목사님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당선됐지 국민의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 그리고 방금 지적하시는 분도 네. 정광훈 목사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재명이 하더라도 당선되는 게 더 낫다고요? 이병우 씨도 거기에 동의합니까? 혹시 이병우 씨 거기에 동의하시면 동의한지 한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저는 저기에 동의 못하거든요. 강화문을 까는 게 아니고요. 강화문에 계신 분들도 지금 뭐냐면 정광훈 목사가 이재명을 당선시켰으면 시켰지 국민의힘은 안 된다라는 저 얘기에 동의하시냐고요. 정광훈이 얘기하면은 절대 아무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31번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예능식 대선 경선 치르는가? 저 이 말에 아주 공감합니다. 정말로 뭘 잘했다고 예능으로 합니까?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욕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 변호사님? 조금 너무 좀 스피디하게 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좀 시간을 질질 끄는 면이 있다. 왜냐면은 우리들은 본방을 보고 싶거든요. 지금 이 예선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본방을 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뭡니까? 본선에서 국민의힘 1등 후보와 한 총리, 한 대행가의 뭡니까? 최후의 일합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기간을 좀, 그 시간을 좀 더 많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힘이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게 거의 한 5월 초쯤까지 가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네. 이러면 제대로 흥행 못한다. 저도 지아님 글에 1000번 동의합니다. 광화문 애국분들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을 못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30번입니다. 홍준표가요. 대선 때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대요. 한덕수 입당하래요. 입당하라고 하면 입당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지금 저거는 그 앞에 말이랑 뒷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장관이 그때 2017년도에도 대선 때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고 그때도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한덕수 총리가 입당하는 게 이번 선거에 더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외부에서 단일화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어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당선되기 위해서라도요, 외부에서 우리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1대1로 경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본인이 경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입당 저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37번입니다. 아, 우상호님, 감사합니다. 아까 토미리스님도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37번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네, 저 이거 제일 재밌었어요.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 유치하시네요. 근데 저게 유치한 얘기예요? 저는요, 홍준표 우리 시장이 정말 질문 잘했다고 봐요.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 그냥 키도 큰데라고 말해줬잖아요. 사실 키도 안 커요. 한 174, 5 되는 게 자기 그 키 아니래요. 180 넘는데요. 계속. 네. 그러니까 저 키도 큰데라는 의미는 뭐냐면 홍준표 시장께서 나보다 키가 큰데 그 말이에요. 어이 한동훈 장관, 어이 한동훈 씨, 당신 나보다 키가 크잖아. 근데 나는 키높이 구두 같은 거 안 신는데 왜 한동훈 그대는 키높이 구두를 신는가?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보세요잖아요. 아니 그러면 한동훈이 자기가 키높이 구두를 신는 이유를 그냥 설명하면 되잖아요.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게 부끄러움입니까?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게 모욕이에요? 만약에 한동훈이한테 야, 너 가발 썼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달라요. 왜? 대머리인 사람한테 대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가발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그 대머리 얘기 안 했잖아요. 가발 이런 한가발 얘기 그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키도 나보다 큰데 나는 키가 작더라도 그냥 보통 신발을 신는데 그대는 왜 굳이 높은 구두를 신냐?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저게 왜 유치한 거예요? 근데 설명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유치하시네요 했는데요. 38번입니다. 특활비를 저격했대요. 특활비를. 갑자기. 특활비를 저격하면서 한동훈이 공격을 또 시작했대요. 정 변호사님. 근데 저 특활비 얘기는 그죠? 그러니까 뭐 수사기관에서 밝히면 되는 거고. 아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 말입니다. 가식적인 게 싫잖아요. 아니 가발은 좋다 이거야. 왜? 머리가 없는 사람이 가발을 쓰는 건 뭐라고 안 그래. 근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죠? 저는 한 번도 키높이 구두 안 신어봤거든요. 시청자 여러분은 신어봤습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막 옛날에 집어넣어서 문제 됐잖아요. 지금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왜 하죠? 이상하잖아요. 보통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상한 태도를 보이면 그 사람이 과연 지도자로서 뭔가 되게 가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검증 차원에서? 근데 그게 왜 유치하다라는 얘기를 써요? 더군다나 말입니다. 한참 선배잖아요. 선배한테 선배 야 유치해요. 이거 자기가 답하기 어려우니까 유치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군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 됨됨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을 무시하고 있지만 39번 뉴스입니다. 한동훈이 무시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큰 존재 같습니다. 후원금 모금이 1시간 만에 11억 7,500만 원을 넘겨서 이재명보다 더 앞섰다고 하는데요. 40번 뉴스를 보시면요. 김종인이 윤가 절연해야 한동훈만이 민주당 이길 후보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41번인데요. 안철수가 튀어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대선 출마 웬 말이야. 니네 다 사라져. 저거 어떻게 보이세요? 자기보다 앞선 사람 다 비겨. 그냥 내가 되지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걸 떠나서요. 자기가 무슨 정통성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정통성 뭐 어쩌고 하는 얘기도 말이 안 되지만 아니 지금 경쟁을 하는데 자기보다 앞선 네 사람을 다 그만두라고 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더 웃긴 거 지금 42번이에요. 네. 42번 보세요. 네. 정강훈 당 가라.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유치한 거예요. 이런 게 유치한 거죠. 이런 게. 아니 어느 당을 택하든지는 당사자가 정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이질적인 사람이 안철수잖아요. 그 뻐꾸기 맞잖아요. 사실은 안철수가. 그러면서 기사가 참 이상한 제목이 나옵니다. 44번입니다. 누가 한동훈 대구에서 인기 없다고 했나? 아니 무슨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서문시장 가득 채운 대구 민심. 아니 기사 제목이 너무나 봐주는 느낌 들지 않아요? 저거는 만약에 말입니다. 유승민이가 서문시장을 가면은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이재명이 가면 서문시장에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서문시장은 뭡니까? 원래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이 전부 다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일부만 가도 바글바글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선호하는 이제 장소가 있어요. 어디냐면 건대입구역인데요. 거기는 유동인구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유세를 하면 정말 한 수천 명이 내 유세에 와서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거든요. 서문시장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예요. 근데 저거를 가지고 데일리안에서 저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더 창피한 거 보여드릴게요. 45번입니다. 한동훈 찬탄 배신 구도에도 경선 선두권 성큼. 근데 노큰 뉴스야. 여러분 경선 선두권 성큼 노큰 뉴스 제가 너무 재밌어서 보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어디 경선 선두권에 성큼이 어디 갔어요? 원래부터 선두권에 있었어요. 원래부터 별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한동훈은 밑에 있다가 막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원래부터 4명이 하면
2등이나 3등 정도 유지해 왔잖아요. 나는 근데 너큰 뉴스에서 너무 애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성큼. 아니 아까 못 보셨어요? 박지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광훈 우리 목사님 파이팅 그러잖아요. 출마한다고 하니까. 자, 46번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남의 둥지에 알낳는 뻐꾸기 당 떠나라. 당 떠나라. 너 뻐꾸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48번에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적반하장도 유분수. 우리 방송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안철수가 적반하장에 당선됐습니다. 어떠세요, 정 변호사님? 맞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데 누가 새를 사는데 그쵸? 새 사는 사람이 주인한테 네가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공산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49번 보시면 나경원, 이재명 당선되면 두세 달 안에 또 대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뼈 때려요, 뼈. 그쵸? 네. 요즘에요, 우리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어요. 사람이 내공이 생겼어요. 핵심이 뭡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84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재판을 정지시키거나 안 받을 수 없다, 그거예요. 계속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항소심 끝난 사건, 그죠?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 1심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빠르면 정말 두세 달 안에 또 대선이 있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됩니까? 자, 50번 뉴스인데요. 이 뉴스 보면은 참 그냥 쓰려요.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은 53.1%. 근데 정 변호사님, 53.1%인데 한덕수 12.1%. 제일 높은 게 한덕수란 얘기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이랑 브라질이랑 축구를 하면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대한민국이 이겼으면 좋겠죠. 근데 한국과 브라질이 축구를 하면 누가 이길까 하고 객관적인 걸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뭡니까? 저거 그래도 브라질이 이기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지지도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에요. 근데 정 변호사님 지금 저거 바뀌었어요. 네. 제가 할 때 당선 가능성 이재명 53.1이었는데 갑자기 한덕수를 써서 붙였어요. 그렇죠. 왜 써서 붙인 것 같으세요? 비교하려고. 한덕수가 지금 대세처럼 올라오니까 별로 대세 아니라고 하려고 한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거를 좀 전문가들이 보면 뭡니까? 저거 53대 12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저거 한순간에 확 뒤집어져요. 한순간에. 생각한 것보다 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지지도 한번 보세요. 이 사건에서 보면 자, 지지도가 이재명의 지지도가 46.1%예요. 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10.6%예요. 자, 네. 그러면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은 한 10% 20% 확 뛰고 그리고 한덕수 우리 총리는 확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오히려 10.69에서 12.1%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불과 한 6, 7%밖에 안 올라요. 근데 우리 쪽 사람들이 이제 너무 똑똑해요. 댓글 보니까요. 다들 왜 자꾸 53%를 적고 있는지를 다 눈치채셨더라고요. 지금 왜 적고 있는지 여러분 이상하게 느낌 오죠? 되게 이상하게 계속 53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양향자 왜 국민의힘에 왔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기사 다시 보고 이 기사 볼게요. 55예요. 양향자가 민주당 사람이었는데 혁신당 갔다가 우리 당에 와서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러더니 반탄 후보와 내란과 반탄 후보와 같이 못 가 그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데 51번입니다. 여기도 혁신당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허은아. 네.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근데 정 변호사님 왜 다들 저렇게 혁신당 출신들이 저렇게 대선에 나가요? 그런데 이제 허은아가 나가는 거랑 양향자가 나가는 거는 다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향자가 우리 당에 온 거는 절반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양향자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죠? 이 민주당의 온상인 이 호남 국민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하는 역할을 그에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허은아는 요번에 왜 출마하죠? 이준석 잡으러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은 요번에 죽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기사를 꼭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53번입니다. 성폭행범을 15년 만에 잡았더니 도주 우려 없다면서 구속을 안 했대요.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장기 미제도 자기가 자수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DNA 검사를 해가지고 어렵게 잡은 건데, 그죠? 근데 이거를 겨우 잡았더니 도주 우려가 없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재밌는 뉴스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음식 먹다가, 이거 진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음식 먹다가 식탁이든지 식당이든지 이렇게 먹다가 음식이 뚝 떨어지잖아요. 아, 좋아요. 갈비, 소고기, 등심 뭐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 주워서 먹으세요? 아니면 버리세요? 아니, 저 바닥 말고 식탁 위에. 네, 식탁 위에. 식당이든지 집이든지 상관없어요. 아, 바닥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정도 떨어지면 주워서 먹으세요? 아니면은 버리세요? 그런데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1초 내에 주우면 괜찮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5초 내에 먹으면 괜찮다. 이런 말도 있어요. 53번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드시나요? 아니면은 버리시나요? 아니면은 털고 먹나요? 아니면 5초 안에 떨어졌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정 변호사님도 5초설 믿으세요? 아니요,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확인했거든요, 내용을. 네, 주워 먹어요 라고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한우 갈비 먹을 때는 주워 먹게 되더라고요. 아, 저는 한우 갈비 먹을 때는 소심하게 주워 먹게 돼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5초 안에 먹으면은 진짜 괜찮나요?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바로 먹어도 수백 개의 세균이 거기 벌써 들어간대요. 1초와 5초는 샘플 차이는 없대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세균이 있답니다. 그런데 5초, 10초, 30초 되면 뭡니까?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답니다. 결론은 뭐예요? 30초가 넘어가면은 거의 세균 집단이 된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5초가 넘어가면, 60초가 넘어가면, 30초가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음식물 떨어지면 안 드시는 게 좋다. 근데 소갈비 떨어지면 진짜 간 떨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 떨어뜨려야죠. 네. 그리고 새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비싼 새우 가서 이렇게 튀겨가지고 있는 새우 같은 거 이렇게 딱 중국집에서 새우 딱 잡아다가 뚝 떨어지면 뚝 한 마리가 내 건데 뚝 떨어지면 탕수육이 내 거 네 조각밖에 없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면은 얼른 주워 먹게 되지 않나요? 아무튼 재미로 가져온 뉴스였습니다. 근데 주워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저는 안 보면 주워 먹기도 하고, 젓가락 떨어뜨려도 사실 주워 먹기도 해요. 네, 1번 뉴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내일 국민추대위가 출범된다고 하죠, 정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이고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고건 전 총리,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참석을 하고요. 이분들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대행의 출마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단합이 돼서 이번 선거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D-Day 43 이러는데 저 막 심장이 아파요.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던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요. 자, 정 변호사님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저는 내일 22일 10시 반에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국민후보 추대위원회에서 한덕수 대행을 추대하는 그 행사에 우리 국민의힘의 유력한 후보 중에 누구라도 반드시 가서 이 한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엄중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에 이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 엄숙한 이 사명 앞에서 내가 되고 싶지만 적어도 그 사명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한덕수 총리와 선의의 경쟁을 해서 그래서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후보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일단 정 변호사님께 구전녹삼 한 잔 드리고 제가 또 계속 이어서 멘트 하겠습니다. 구전녹삼,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을 위해 애국녹용 구전녹삼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용 중에 가장 비싸고 귀한 러시아산 아바이스크산 원용에 국내산 최고급 홍삼, 국내산 약재 등을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합성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가족이나 친지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시라고 아투TV를 통해 특가 세일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이라고 문자만 바로 보내주시면 상담원이 전화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분은 답해드리겠습니다. 식탁에 떨어진 것을 먹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균이 많대요. 5초 안에 먹으면 균이 없다고 했는데 균이 많다고 해서 저도 떨어지면 훅 먹고 갑자기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블루베리 같은 거 떨어지면 훅 먹고 아깝잖아요. 포도 떨어지면 먹고, 딸기 떨어지면 먹고 했는데 생각보다 균이 많다고 합니다.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균이 많다고 한다는 얘기한 거고요. 네, 제 주변에도 국민의힘 여론조사 전화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받은 적이 없고요. 도대체 누가 전화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정선거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사람들이 국민의힘 보는 것도 재미가 없고 너무 싫대요. 그냥 후보 뽑을 사람도 없고 이재명의 독주 너무 아깝다고 합니다. 너무 아깝다고 합니다. 뭐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줄까봐. 네, 끝까지 남은 기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힘을 내서 이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경련님 오늘 정말 항상 스패너 감사드리고요. 우리 승주 기자님도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다들 좀 힘이 없고 기운이 없다고 하고 아투TV를 너무 안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조금 전에요. 저 사실 직격탄 맞았어요.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댓글을 봤는데요. 댓글이 아투 구독 취소합니다. 아투 구독 취소합니다. 아투 구독 취소합니다.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오늘 방송 너무 안 들어오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도 떨어진 거 저도 가끔 주워 먹어요. 네, 저도 주워 먹습니다. 아까운데 어떡합니까? 네, 좋은 저녁 되시고 저녁에 그래도 날씨가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의 정준기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